혹시 무인 카페에서 커피 뽑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사람 눈치 안 보고 싸게 한 잔 마실 수 있어서 참 편리하죠.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컵을 꺼내 기계에 딱 올려놓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과 함께 고소한 원두 향이 퍼지고 이제 쪼르륵 하고 따뜻한 커피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그 타이밍. 그런데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화면에 뜬금없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직원은 없고 벽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습니다. 결국 1,500원 날리고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수 없네 하고 1,500원 손해보고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그 1,500원 뒤에 숨겨진 진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500원을 날리고 돌아선 그 순간 CCTV 뒤편에 있는 사장님은 8천만 원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사소한 고장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퇴직금을 합법적으로 빨아들이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값일 뿐입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커피 전문점의 폐업률 14.1%, 치킨집 10%보다 높습니다. 카페가 줄줄이 망해 나가는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유독 무인 카페만 미친 듯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만월경이라는 브랜드는 1년 만에 300개에서 400개로 1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망할 게 뻔한 가게를 계속 열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무인 카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실한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인 카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광고하는 게 뭔가요? 인건비 절약입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없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커피 머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모릅니다. 우유가 상해도 모릅니다. 손님이 컴플레인을 해도 모릅니다. 인건비를 아끼는 대신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포기한 겁니다.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창업자 몫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인카페 창업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4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소자본 창업이라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견적을 받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커피머신 가격만 1,700만 원에서 2,550만 원입니다. 멀티자판기 추가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9평 기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초기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 더하면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소자본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커피 머신 2천만 원. 이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장비를 외부 제조사에서 사서 가맹점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 제조사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본사가 가맹점에 파는 커피 머신은 본사 자회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가맹비와 장비비가 결국 같은 회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장비 판매형 프랜차이즈 혹은 초기 투자금 회수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가맹점이 장사를 잘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오픈하는 순간 기계값으로 본사 수익을 확정짓는 모델입니다. 이 구조에서 본사의 수익은 가맹점의 매출과 무관합니다. 가맹점이 잘 되든 망하든 장비를 팔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가맹점이 빨리 망하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창업자가 들어오면 또 장비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건 이 구조가 무인 카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치고 빠지기 방식은 바이러스처럼 이미 다른 업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유행처럼 번졌던 탕후루 가게, 최근 급증하는 무인 사진관과 셀프 빨래방까지 업종만 다를 뿐 돈을 버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인건비 없이, 기술 없이 돈 벌게 해주겠다. 이 달콤한 멘트로 은퇴자의 목돈을 노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타깃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몇 년 뒤 퇴직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인 카페 시장에서 어떤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 사례들입니다. 커피 머신을 받았는데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새 제품이라고 했는데 사용감이 있습니다. KC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데 인증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KC 인증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입니다. 인증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과태료 몇백만 원으로 끝납니다. 2천만 원짜리 장비를 팔아서 번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AS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계약할 때는 24시간 콜센터, 신속한 AS를 약속합니다. 막상 고장이 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연결되더라도 기사 일정을 잡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별도라고 합니다. 무인카페의 핵심 자산은 커피 머신입니다. 그 커피 머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AS가 이 모양이면 창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무인카페가 많아지면 과연 소비자에게 좋을까요? 가격이 싸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카페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제는 됐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환불받습니까? QR코드를 찍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보면 안 받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답변이 하루 뒤에 옵니다. 1,500원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냥 1,500원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인카페는 지금 불편한 곳입니다. 직원이 없어서 편할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불편합니다. 그러면 왜 무인카페가 계속 늘어날까요? 소비자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창업자가 있어서입니다. 본사 입장에서 창업자는 고객입니다. 장비를 사주는 고객이죠. 소비자는 장비를 산 창업자의 고객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해도 창업자가 계속 생기면 사업은 돌아갑니다. 이 구조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무인카페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수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 가맹비입니다. 두 번째는 장비비입니다. 세 번째는 원두와 부재료 납품입니다. 네 번째는 로열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장비비입니다. 가맹비는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커피 머신 하나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본사의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맹점 수를 늘리면 장비 판매 수익이 늘어납니다. 가맹점이 잘 되게 만드는 것보다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더 쉽고 더 빠른 수익을 만듭니다. 실제로 무인카페 프랜차이즈의 성장 속도를 보면 이 논리가 맞습니다. 2021년에 자본금 50만 원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1년 만에 연매출 6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장 수를 빠르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매장 하나당 장비비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100개 매장을 열면 50억 원에서 80억 원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은 어떨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보면 나옵니다. 나우커피라는 무인카페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연매출은 2023년 기준 3,100만 원대입니다. 연매출 3,100만 원이면 월 매출 약 26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원두 비용 빼고 임대료 빼고 관리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그나마 낫습니다. 연매출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수준입니다. 광주는 2천만 원입니다. 울산은 1,600만 원입니다. 월 매출 130만 원짜리 무인카페로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숫자조차 믿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나오는 매출은 가맹본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가맹점은 통계에서 빠집니다. 신규 가맹점이 늘어나면 평균이 왜곡됩니다. 월 매출 4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창업했는데 실제로는 2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왜 사람들이 계속 창업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성공 사례만 보여줍니다. 월 매출 700만 원 달성한 가맹점이 있습니다. 투자금 1년 만에 회수했습니다. 이런 광고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가맹점 중 몇 퍼센트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실패한 가맹점은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실패 사례는 검색해야 나오고 성공 사례는 광고로 뿌려집니다. 정보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2024년 한국인의 평균 은퇴 연령이 52.8세입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는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옵니다. 퇴직금을 들고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 취직은 안 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창업입니다. 그것도 기술이 필요 없고 경험이 필요 없다고 광고하는 창업입니다. 무인카페가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사가 말합니다. 어르신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히 없습니다. 한 달에 두세 시간만 관리하면 됩니다. 50대 후반에 퇴직금 8천만 원 들고 나온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콤한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는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가맹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불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불을 요청하면 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미 장비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면 창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가득합니다. 특약사항에 환불 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교묘한 수법도 있습니다. 가맹비를 본사 법인 계좌가 아니라 대표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 간 거래는 기록이 남고 추적이 쉽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환불 요청할 때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서를 14일 전에 안 줬으면 계약 무효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14일 전에 받긴 했는데 제대로 안 읽었습니다. 상담사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는데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려면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받았으면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았으면 수신 일자가 남아 있습니다. 구두로만 설명 듣고 사인했다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소송 비용 수백만 원을 더 쓰면서 몇 년을 싸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 사이에 본사는 새로운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잠깐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흐름입니다. 2024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만 2,377개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왜 줄었을까요? 가맹점이 안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가맹점은 오히려 3.4% 늘었습니다. 35만 2,866개입니다. 브랜드는 줄었는데 가맹점은 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남은 브랜드가 시장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약한 브랜드는 사라지고 강한 브랜드만 남는 겁니다. 양극화입니다. 커피 브랜드 쪽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2년 커피 브랜드 수 증감률이 15.8%였습니다. 2023년에는 4%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마이너스 4%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서 역성장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에 지금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명의 변경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뭐냐면요. 가맹점주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 점주가 양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인수하는 거죠. 왜 명의 변경이 늘어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존 점주가 더 이상 못 버텨서 파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없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명의 변경은 공식 폐업 통계에 안 잡힙니다. 새 점주가 들어오면 같은 매장이 계속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점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나오는 폐업률만 보면 안 됩니다. 명의 변경 건수까지 확인해야 진짜 생존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인카페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만 8천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스타벅스, 투썸, 이디야 같은 중가 브랜드까지 더하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상상이 가십니까? 무인 카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일까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메가커피입니다. 편의점 원두커피입니다. 회사 내 자판기입니다. 무인 카페 아메리카노 가격이 보통 1,4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메가커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쌉니다. 그런데 메가커피는 직원이 있고 무인 카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메가커피는 바로 대응하고 무인 카페는 전화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에 서비스는 떨어지는데 왜 무인 카페를 가겠습니까? 24시간 운영한다는 장점? 새벽에 커피 마시러 무인 카페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원두 가격 폭등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터졌습니다. 2024년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전년 대비 95% 올랐습니다. 로부스타는 73% 올랐습니다. 2023년 톤당 2,040달러였던 로부스타 선물 가격이 2025년 2월에 5,631달러입니다. 2년 만에 2.5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아라비카 생산국입니다. 2024년에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국입니다. 슈퍼태풍 야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원두 출하량이 전년 대비 46.8% 줄었습니다. 커피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커피 재배 적합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두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입니다. 원두 가격이 오르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합니까?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춥니다. 자체 로스팅 시설을 가동합니다. 필요하면 메뉴 가격을 올립니다. 스타벅스가 2024년과 2025년에 두 차례 가격을 인상한 이유입니다. 무인 카페 가맹점은요, 본사에서 정해준 가격에 원두를 사야 합니다. 원두 가격이 올라도 음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마진이 줄어드는 걸 그냥 감당해야 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비용은 오르고 매출은 제자리입니다.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맹점이 얼마나 될까요? 커피 전문점의 3년 생존율이 53%입니다. 100명이 시작하면 3년 뒤에 47명은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무인 카페가 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세대별 데이터를 보면 더 무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20대의 폐업률이 20.4%입니다. 50대의 폐업률이 8%입니다. 젊은 세대가 2.5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과 자본의 차이입니다. 20대는 창업 경험이 없습니다. 자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립니다. 무인 카페, 배달 전문점, 디저트 카페 같은 곳이죠. 이런 업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빠르게 망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50대, 60대도 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퇴직 후 창업하는 50대, 60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창업자 비율이 11%에서 13.5%로 늘었습니다. 50대는 23.1%에서 24.2%로 늘었습니다. 경험은 있지만 창업 경험은 없습니다. 자본은 있지만 사업 판단력은 부족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폐업 통계가 보여줍니다. 자영업 폐업자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폐업 이후입니다. 자영업 폐업자의 평균 부채가 1억 236만 원입니다. 34.5%가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문을 닫습니다. 무인 카페에 8천만 원 투자했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비는 중고로 팔아봤자 원가의 30%도 못 받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회수 불가능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간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금 8천만 원의 운영 기간 동안의 적자까지 더하면 1억이 넘는 손실입니다. 50대 후반에 이 돈을 어떻게 만회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커피 머신 같은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회계에서는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 가치를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커피 머신의 기술 수명은 빠르게 변합니다. 2년만 지나도 새 모델이 나옵니다. 새 모델이 나오면 기존 모델의 중고 가격은 폭락합니다. 무인 카페에 투자한 2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 2년 뒤에 중고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받아야 500만 원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존이면 2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1,500만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과 2년 만에요. 권리금은요? 무인 카페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라는 건 결국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한 대가입니다. 매출이 좋으면 권리금이 붙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면 권리금이 없습니다. 월 매출 300만 원짜리 무인 카페에 누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겠습니까? 권리금 없이 넘기거나 아예 인수자를 못 찾습니다.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나와야 합니다. 투자금 8천만 원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중고 장비 매각 대금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들은 다 문제 있는 회사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장비 품질 관리를 하고 SES를 제때 해주고 가맹점 수익을 신경 쓰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창업 전에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정보 공개서를 봐도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후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본사 상담사의 말은 영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본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무인 카페 관련 사업을 하는 상장사 중에 5년 연속 적자인 곳이 있습니다. 누적 순손실이 275억 원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가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둘째, 기존 가맹점주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해 보십시오. 피해 사례가 나옵니다. 물론 경쟁사의 악성 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방형 100m 내 경쟁 매장입니다. 무인 카페를 열려는 위치 주변에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가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편의점 원두커피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의 특약 조항입니다.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비 하자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AS 응대 시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안 적혀 있으면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장비의 출처입니다. 커피 머신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하십시오. 제조일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KC 인증번호를 직접 조회해 보십시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확인하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8천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일주일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수익이 낮습니다. 수익이 낮은 사업에 8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8천만 원은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인 카페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냉혹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노후는 너무 깁니다. 그 불안한 틈을 타서 누군가는 속삭입니다. 일 안 하고 월 200만 원 벌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에서 확정된 고수익과 노동 없는 소득을 약속하는 상품은 대부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원금을 노리고 만든 덫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무인카페 사태는 그 덫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합법의 탈을 쓰고 우리 곁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1,500원짜리 커피가 안 나와서 짜증났던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노후를 걱정하는 예비퇴직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꿰뚫어보고 현명해질 때 이런 약탈적 프랜차이즈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인 카페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